여러분 안녕. 오늘은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새로운 중단원을 배우기 전에 우리 이전에 배웠던 중단원을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도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개념도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전기는 흐르는 전기와 정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전기는 한 곳에 머무르는 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물체 안에 머물러져 있는 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마찰전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마찰전기는 이런 식으로 풍선을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는 것처럼 접촉이 있을 때 발생하는 전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 보면 손수건으로 풍선을 닦았을 때 손수건에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풍선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되면 풍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손수건은 플러스 전기를 띄어서 이렇게 마찰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를 한번 볼게요.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마찰 전기를 통해서 대전된 이 풍선, 마이너스 대전체가 된 이 풍선을 깡통에다가 가까이 가져갔었죠. 이때는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풍선이 다가오게 되면 전자들은 풍선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원자핵만 남아있는 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들이 이동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서 이렇게 전하를 띠는 현상이 정전기 유도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배운 내용은 정전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흐르는 전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전기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흐르는 전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로폼 접시를 털가죽으로 여러 번 문지른 다음에 책상 위에 뒤집어 놓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죠. 실험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방전이라는 거는 선생님 옆에 표지판에다가 써놨죠. 여기 대전체가 전기적 성질을 잃지 않도록 빠르게 신속하게 실험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알루미늄 접시에 수수깡을 붙여줍니다. 이때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이 수수깡을 잡고 스티로폼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런 네온 전구 한쪽 끝을 손으로 잡고 다른 쪽을 알루미늄 접시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서 대면은 이 네온 전구가 불이 켜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불이 켜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 네온 전구가 불이 켜졌을까?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아까 밑에는 스티로폼 접시가 있었고 위에는 알루미늄 접시가 있었어요. 밑에 스티로폼 접시를 우리가 아까 털가죽으로 문질렀었죠. 그러면은 털가죽에 있었던 전자가 스티로폼 접시로 이동을 할 거고 그 전자가 알루미늄 접시로 이동을 해서 이런 알루미늄 접시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대전체가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네온 전구를 알루미늄 접시에다가 접촉을 시키면
전자가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접시에서 네온 전구 그리고 손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온 전구가 불이 켜지는 이유는 전하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전하의 흐름을 지금부터 전류라고 부를 건데요. 우리 전류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위치를 닫으면 도선을 따라 전하를 띤 전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구의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위치를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도선 안에 있는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봅시다. 전기 회로의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도선 내부의 전자들은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어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으면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이처럼 도선 내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입자는 전자이지만 전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과학자들이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온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류라고 생각하고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학이 발전하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발견되었고 전류가 흐를 때 실제로는 도선 안에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고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체로 길이나 무게나 이런 것들은 단위가 있죠. 전류도 단위가 있는데 전류의 단위는 대문자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는 거예요. 이런 단위는 프랑스의 전자기학자인 앙드레 마리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형성될지 다음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전기회로가 있고 이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있고 여기 물레방아가 있죠. 자, 여기서 펌프는 전기회로에서 전지를 나타내는 거로 물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흐르는 거를 우리는 전기회로에서는 전류라고 했었죠. 그럼 흐르는 이유는 이렇게 물 같은 경우는 물의 높이차가 생겨서 이렇게 흐르게 되고 결국에는 이 물의 높이차에 의해서 물이 흐를 때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이거는 마치 전기회로에서 전구가 켜지는 것과 같죠. 이렇게 물의 높이차와 같은 게 이 전기회로에서는 전압이라는 거예요. 즉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런 전압, 이 전류의 어떤 높이차가 있어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전압은 단위가 대문자 V로 적고 이렇게 볼트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탈리아 물리학자인 볼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읽는다고 해요.
이래서 우리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이해를 했나요? 피카츄!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